안무라고 안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룹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일하고 있는 가수 손승연 씨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볼까 합니다. 이 손승연 씨, 전 소속사를 떠나 안성일 대표 손잡는 과정이 피프티 멤버들과 닮은 꼴 분쟁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손승연 씨의 소속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손승연 측이기도 한 더 기버스는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손승연 씨가 전 소속사 분쟁을 겪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개입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피프티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손승연 씨는 신보 제작 의무 불이행, 연예활동 미지원 및 방해, 정산 의무 불이행, 뮤지컬 출연 지원 거절 및 방해, 가정환경 공개 강요 등을 이유로 2016년 전 소속사 포춘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포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손승연 씨는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았고 양측은 긴 법정 다툼 끝에 2018년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승연 씨는 포춘을 나온 지 2개월 만에 안성일 씨가 투자를 받아 만든 회사인 24 스트리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안성일과 함께 지금의 더 기버스로 이적했습니다. 자, 안성일이 손승연이 법적 분쟁을 벌이기 직전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고의 편곡으로 그와 인연을 맺었거든요. 이후 손승연 씨가 7가지 이유를 들어 법정 다툼을 벌인 사실 때문에 안성일을 공통점으로 가진 피프티와 손승연 씨가 닮은 꼴 분쟁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제가 손승연 측 의견을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전 소속사인 포춘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포춘 관계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쓰는 거는 꺼렸기 때문에 그에게 들은 이야기, 더불어 2018년 이 일이 불거졌을 당시에 나왔던 그 입장문을 다시금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승연 씨 측의 입장입니다. 포춘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2017년 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했고 포춘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포춘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해간 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했으나 포춘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손승연 측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어떤 상황과도 연관이 없는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거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게 더 기버스의 입장이었죠. 자, 그럼 이와 반대로 2017년 8월 포춘에서 냈던 입장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승연과 포춘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 출연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대5로 나누는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고 전속계약 의무를 상호 이행해왔고 손승연은 매년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승연은 지난 2016년 10월 말 소속사의 사전에 어떤 의사표시나 이의 제기 한 번 없이 돌연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에서는 2017년 2월 손승연의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자, 손승연은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기간 중 소속사와 전속 가수로서의 모든 기능이 우선 보류된 상황에서 스스로 단독 교섭해 여러 방송 출연 및 모 뮤지컬 지방 공연에 출연하는 등 소속사 무단 이탈 행위를 지속했으며 회사가 관리하고 배분하는 출연료 통장에 공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해 당사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손승연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속사는 더 이상의 인내와 대화는 무리라고 판단, 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2017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역시 판결문과는 달리 계약서상의 위약 금액인 24억여 원이 아닌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예상 외출분인 2억여 원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손승연은 손해배상 소송에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8월 9일 법원에서 손승연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나 법원 역시 손승연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승연 씨와 포춘 간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저는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여러 취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취재했던 기억으로 손승연 씨가 포춘에 이 합의금을 주고선 마무리가 됐다. 양측 간의 금전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손승연 씨의 입장문을 보면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포춘의 입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끝낸 금액이 1억 가깝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억은 조금 안 되고요. 그럼 손승연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거를 더 기버스의 입장문을 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자, 손승연 측 입장에서 제가 하나 가장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바로 입장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승연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포춘 쪽의 입장은 다릅니다. 포춘이 그 당시에 손승연으로부터 1억은 조금 안 되는 돈을 받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마무리 짓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손승연 씨가 이런 법원 판단을 받고서는 계속 포춘과 일을 했으면은 양당 간의 정산금이 되는 건데 근데 결국은 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데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거라고 포춘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돈이 오갔다는 거, 손승연 씨가 1억 가까운 돈을 줬다는 거, 포춘 쪽에 지불을 하고 양쪽 간에 계약이 마무리됐다는 거, 이 부분은 더 기버스의 주장과는 완전하게 배치가 되는 일이죠. 자, 일단 이 일에 대해서 손승연 씨는 계속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다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손승연 씨 역시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주장을 해야지 대중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